병원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견과류의 무서운 비밀을 밝힙니다. 암보다 무서운 신장 투석을 피하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72세 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어르신은 동네에서 소문난 건강왕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거르지 않고 등산을 하시고 술과 담배는 평생 근처에도 가지 않으셨죠. 특히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견과류가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정보를 보시고는 매일 아침마다 아몬드와 캐슈넛을 듬뿍 넣어 믹서기에 갈아 드셨습니다. 그것이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비결이라고 믿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고 일어나면 눈가가 붓고 양말 자국이 저녁까지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발이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최 어르신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기력 저하라고 생각하셨지만 건강검진 결과는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1.5까지 치솟아 있었던 겁니다. 이 수치는 신장 기능이 이미 절반 가까이 떨어졌음을 의미하는 아주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최 어르신은 제 앞에서 억울함에 목이 메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나쁜 짓 안 하고 남들보다 더 건강식을 챙겨 먹었는데 왜 제 콩팥이 이 지경이 된 건가요?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최 어르신의 사례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은 신장질환을 겪습니다. 남성은 13%에 달하고 여성도 10%에 육박합니다. 문제는 신장이라는 장기가 70% 이상 파괴될 때까지도 아무런 통증이나 자각 증상을 보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치 묵묵히 집안일을 도맡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성실한 일꾼처럼 신장은 소리 없이 무너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고 해서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주는 필터와 같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배수관이 막히면 온 집안이 엉망이 되듯이 신장이 기능을 멈추면 우리 몸은 독소로 가득 차게 됩니다. 결국 평생 기계에 의존해 피를 걸러내는 투석을 받아야 하거나 큰 수술을 감당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이 필터의 여과 능력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 하나하나에 신장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집중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중요한 정보가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건강 상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좌우할 생존 수칙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건강검진표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1.3 이상으로 찍혀 있다면 오늘 제가 지목하는 3가지 견과류는 지금 당장 식탁에서 치우셔야 합니다. 아니, 아예 찬장에서 꺼내서 멀리 하십시오. 이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한 마지막 경고입니다. 왜 이 견과류들이 우리 몸에 독이 되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당장 멀리 하셔야 할 견과류는 바로 캐슈넛입니다.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많은 어르신이 좋아하시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캐슈넛은 그야말로 폭탄과 같습니다. 캐슈넛 100g에는 칼륨이 660mg 그리고 인 성분이 593mg이나 들어있습니다. 이 숫자가 왜 무서운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의 신장은 댐의 수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몸속에 칼륨이 너무 많으면 문을 열어서 밖으로 내보내고 부족하면 문을 닫아서 지키는 방식이죠. 그런데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이 수문이 고장나 버립니다. 수문이 고장난 상태에서 칼륨이 가득한 캐슈넛을 계속 드시면
우리 몸속에는 칼륨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쌓이게 됩니다. 고칼륨 혈중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의 근육에서 힘이 쭉 빠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부정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 성분도 문제입니다. 배출되지 못한 인이 혈액 속에 쌓이면 우리 뼈에서 칼슘을 뺏어가고 혈관벽을 돌처럼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결국 혈관이 막히는 동맥경화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되는 셈입니다.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것은 바로 견과류의 대명사인 아몬드입니다. 평소 신장 결석을 앓았거나 신장 수치가 불안한 분들은 아몬드를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아몬드에는 옥살레이트라는 성분이 다른 견과류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구운 아몬드 100g 기준으로 보면 무려 469mg의 옥살레이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캐슈넛보다 2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 옥살레이트라는 녀석은 우리 소변 속의 칼슘과 만나면 아주 단단하고 날카로운 돌덩어리인 결석을 만듭니다. 이 날카로운 결석들이 신장 조직을 지나가면서 상처를 내고 물리적인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마치 정수기 필터 안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가득 차서 필터 자체를 찢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최 어르신께서도 제가 이 설명을 드리자 깜짝 놀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몸에 좋다고 매일 씹어 먹던 그 고소한 아몬드가 사실은 내 신장을 찌르는 가시였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하고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피스타치오와 땅콩입니다. 피스타치오는 기본적으로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시중에서 파는 제품들은 맛을 내기 위해 소금에 절여진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에는 칼륨도 독이지만 나트륨, 즉 소금기는 가장 큰 적입니다. 땅콩 역시 콩과 식물이지만 칼륨이 상당히 많고 특히 잼 형태로 드시는 땅콩 버터는 설탕과 염분이 가득해 신장에 이중 공격을 가하게 됩니다.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의 주변 지인들에게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친구나 가족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버튼 하나가 소중한 한 사람의 신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파트에서는 죽어가는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견과류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신장이 나쁜 사람은 견과류를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는 오히려 여러분의 죽어가는 신장을 살리는 구원투수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신장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드셔도 여러분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카다미아입니다. 신장 환자라면 오늘 당장 모든 간식을 마카다미아로 교체하십시오. 마카다미아는 견과류의 왕이라고 불리지만 신장 환자에게는 왕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카다미아는 칼륨과 인 함량이 다른 견과류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캐슈넛이나 아몬드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만 해도 충분히 좋은데 마카다미아에는 더 놀라운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팔미톨레산이라는 특별한 기름 성분입니다. 이름이 어렵다면 그냥 신장 전용 소방수라고 생각하십시오. 신장이 나빠지는 과정을 보면 신장 내부에서 미세한 염증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 염증 물질들이 신장 조직을 조금씩 파괴하는 것인데 마카다미아의 이 특별한 기름 성분이 신장에서 난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해줍니다. 추가로 마카다미아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당뇨가 있는 신장 환자분들이 마카다미아를 드시면 인슐린이 제2를 잘하도록 도와서 신장이 더 망가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루에 딱 10알에서 15알 정도만 드시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호두입니다. 하루 호두 6알이면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튼튼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호두에는 식물성 혈관 보호막이라고 불리는 아주 귀한 기름 성분이 견과류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로는 ALA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어르신들은 그냥 자연산 혈관 청소기라고 기억하십시오. 신장은 사실 거대한 혈관 뭉치입니다.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거미줄처럼 얽혀서 피를 걸러내는데 이 혈관들이 깨끗해야 신장이 재기능을 합니다. 호두에 들어있는 이 천연 청소기 성분은 신장의 미세 혈관 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염증을 줄여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신장과 심장은 형제와 같습니다. 호두는 이 두 장기를 동시에 보호하는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하루 호두 6개에서 7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지니 딱 그만큼만 챙겨 드십시오. 세 번째는 아마씨입니다. 단, 아마씨를 드실 때는 반드시 물을 함께 드셔야 합니다. 아마씨 한 큰술에 물 한 컵, 이것이 황금 비율입니다. 왜 물이 중요하냐고요? 아마씨는 우리 몸속의 노폐물을 잡아가는 자석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마씨에는 식이섬유가 엄청나게 풍부한데 이 성분은 장 속에서 물을 만나면 젤처럼 변합니다. 그러고는 신장이 미처 걸러내지 못한 노폐물과 독소들을 꽉 붙잡아서 대변으로 함께 나가버립니다. 신장이 혼자서 하던 힘든 청소 일을 아마씨가 대신 도와주는 셈입니다. 즉, 아마씨를 먹는다는 것은 지친 내 신장에게 든든한 일꾼을 보내주는 것과 같습니다. 단, 아마씨는 하루 한 큰술로 제한하시고 반드시 물과 함께 드셔야 그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밤에 대한 오해를 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밤도 신장에 안 좋다고 알고 계시는데 이건 오해입니다. 밤은 결석을 만드는 성분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신장 결석 환자에게도 안전한 편입니다. 다만 밤은 전분, 즉 당분이 많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만 조금 주의하시면 됩니다. 당뇨가 없으신 분들은 밤을 드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견과류보다 더 무서운 숨겨진 주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무심코 드시는 소염 진통제입니다. 허리 아프고 무릎 쑤신다고 약국에서 그냥 사드시는 약들입니다. 이 약들이 신장으로 가는 혈액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크레아틴인 수치를 순식간에 높이는 주범이죠. 견과류를 가려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독한 약물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통증이 심해 약을 드셔야 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제 답이 나오셨죠? 캐슈넛과 아몬드는 버리시고 마카다미아와 호두, 그리고 아마씨로 바꾸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신장을 위해 제가 계속해서 더 쉽고 정확한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어르신께서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이론은 이제 완벽히 알겠는데 하루 일과 중에 정확히 언제, 어떻게 먹어야 신장이 제일 좋아할까요? 하고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먹는 법을 모르면 소용이 없듯이 우리 몸의 필터를 살리는 데에도 황금 시간표가 있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24시간 매일 이렇게 따라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주십시오. 밤새 신장이 열심히 노폐물을 걸러내느라 고생했는데 물 한 잔은 그 찌꺼기를 씻어내주는 고마운 마중물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호두 6알을 드십시오. 호두의 유익한 지방 성분은 공복의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마치 기계가 잘 돌아가게 아침 일찍 기름칠을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점심 식사 직후에는 아마씨 한 큰술을 챙겨 드십시오. 가루로 만들어 밥에 뿌려 드셔도 좋고 나물 반찬에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씨는 반드시 종이컵으로 2잔 정도의 넉넉한 물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아마씨의 식이섬유가 물을 만나면 장 속에서 끈적한 젤처럼 변해서 우리 몸의 독소를 꽉 움켜쥐고 밖으로 나갑니다. 만약 물 없이 아마씨만 드시면 오히려 뱃속에서 굳어버려 변비를 유발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십시오. 오후 3시나 4시쯤 입이 심심하실 때는 마카다미아 열화를 간식으로 드십시오. 이때가 혈당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을 때인데 마카다미아는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기운을 도와주는 최고의 영양 간식이 됩니다. 단, 아무리 몸에 좋아도 하루 총 섭취량이 30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신장이 안 좋은 분들에게 과도한 칼로리 섭취로 인한 비만은 또 다른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때는 붉은 고기보다는 가급적 신선한 채소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피망이나 브로콜리 같은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들은 견과류에서 얻은 좋은 성분들이 우리 몸 구석구석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댓글이나 진료실에서 자주 물어보시는 궁금증 3가지만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제 크레아티닌 수치는 1.1인데 이 정도면 정상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는 우리 몸의 근육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육이 적은 어르신들이나 여성분들은 신장이 나빠지고 있는데도 수치가 정상처럼 낮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70세가 넘으셨다면 크레아티닌 검사만 믿지 마시고 시스타틴 C라는 검사를 추가로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이건 근육량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진짜 신장 나이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아주 정밀한 지표입니다. 두 번째로 검사 전날 주의사항을 물어보십니다. 신장 검사 받기 전날에는 가급적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를 피하십시오. 고기 속의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치를 높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갑자기 무거운 짐을 들거나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근육이 과하게 사용되면 크레아티닌 수치가 튀어올라서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수치가 1.8 이상으로 높은데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하고 걱정하십니다.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가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음식을 넣어주면 남은 신장 기능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악화되는 속도를 늦추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투석의 위험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최어르신의 변화를 말씀드리면 제 마음이 다 뿌듯합니다. 조언해드린 대로 캐슈넛과 아몬드를 즉시 끊고 호두와 아마씨로 바꾸신 지 3달 만에 붓기가 싹 빠졌습니다. 무엇보다 무겁던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마다 얼굴이 붓지 않는다며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제가 짜드린 이 시간표대로 딱 일주일만 실천해 보십시오. 몸이 먼저 반응할 것입니다. 오늘 보신 이 루틴을 지금 바로 실천해 보실 분들은 댓글에 실천이라는 2글자를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창에서 다른 분들이 올린 실천 다짐에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도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건강해지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기적 같은 건강의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한 긴 여정을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딱 3줄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장 수치가 불안하신 분들은 칼륨과 인이 과도한 캐슈넛과 아몬드 그리고 피스타치오를 즉시 멈추시고 마카다미아와 호두 그리고 아마씨로 식단을 바꾸십시오. 둘째, 신장 검사를 받으실 때는 근육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크레아티닌 수치 외에 시스타틴 C 검사를 함께 요청하여 나의 정확한 신장 나이를 확인하십시오. 셋째,
신장 필터를 청소해주는 하루 2리터의 물을 조금씩 자주 나누어 마시고 신장 혈류를 방해하는 소염 진통제 복용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72세 최어르신의 6개월 후 소식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최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들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신장의 문을 열고 호두와 마카다미아 그리고 아마씨를 정해진 시간에 맞춰 챙겨 드셨습니다. 좋아하시던 짠 음식과 독한 진통제도 과감하게 멀리하셨죠. 6개월이 흐른 뒤 다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최어르신의 모습은 제가 처음 뵈었을 때와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얼굴에 붓기는 온데간데 없고 눈빛은 활기로 가득 차 있으셨죠. 검사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1.5까지 올라갔던 크레아티닌 수치가 1.1로 뚝 떨어져 정상 범위에 안착하셨습니다. 신장이 피를 걸러내는 능력을 보여주는 수치도 6개월 전보다 훨씬 젊고 튼튼해지셨습니다. 최 어르신께서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제 밤마다 다리가 부어서 잠을 설치지 않아도 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날아갈 듯 가볍습니다. 하고 말이죠. 무엇보다 이제는 사랑하는 손주들과 함께 마음껏 산책도 하고 여행도 다닐 수 있게 되어 세상이 다시 아름다워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그 환한 미소를 보며 저 역시 의사로서 말할 수 없는 보람과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신장은 우리 몸의 마지막 보루이자 생명의 필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장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신장은 분명히 그 정직한 응답을 보내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지식은 단순히 아는 것에 그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바로 주방으로 가서 찬장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내 몸을 망치던 견과류를 치우고 내 몸을 살리는 견과류로 채우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차가운 병실이 아닌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이제는 흔해졌지만 건강하지 못한 100세는 결코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신장을 스스로 지키고 관리하는 지혜야말로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가장 빛나게 만들어줄 최고의 투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분의 삶에 건강한 변화를 일으키는 소중한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정말 가슴 깊이 와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주변에 있는 소중한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클릭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신장 이식이나 투석이라는 큰 고통을 피하게 해주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며 더 정확하고 따뜻한 의학 정보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집중해서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신장과 함께 활기찬 매일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연구하고 여러분께 전해드리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민 주치의였습니다. 밥그릇 하나가 생사의 갈림길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암세포만 쏙 골라 굶겨 죽이는 기적의 식사법이 여기 있습니다. 72세 어르신의 목숨을 구한 밥상의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에 찾아오신 72세 박창수 어르신이 딱 그런 경우였습니다. 평생 공직에 계시며 대쪽같이 살아오신 분인데 폐암 초기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어디선가 암세포는 설탕과 밥을 먹고 자란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나 봅니다. 그날부터 암세포에게 밥 한 톨 주지 않겠다며 오로지 생수와 약간의 생채소만 드시며 버티셨답니다. 결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암세포가 죽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암세포는 멀쩡했는데 박창수 어르신의 몸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불과 2주 만에 체중이 8kg이나 빠지셨고 꼿꼿하던 허리는 구부정해졌습니다. 결국 기력이 다해 응급실에 실려오셨을 때 어르신은 제 손을 잡고 겨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제가 암세포를 굶겨 죽이려다 제가 먼저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박창수 어르신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내 몸속에 나쁜 놈이 자라고 있다는데 뭐라도 해주고 싶은 그 절박한 심정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암세포를 굶기겠다고 나를 굶기는 건 도둑을 잡겠다고 내 소중한 집에 불을 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도둑은 창문으로 도망가면 그만이지만 불타버린 집에서 살아야 하는 건 바로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암이 어디 있는지 찾아낼 때 펫CT라는 검사를 합니다. 이 검사의 원리를 알면 왜 암세포 굶기기가 그렇게 어려운지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 몸속에 특수한 푸도당 액체를 주사하면 암세포가 있는 곳만 마치 밤하늘의 등대처럼 환하게 빛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밥, 즉 포도당을 무려 10배에서 30배나 더 많이 먹어 치우는 지독한 욕심쟁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밥을 굶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몸의 착한 세포들이 먹어야 할 영양분까지 암세포가 갈취해 갑니다. 암세포는 여러분의 근육을 녹여서라도 자기 밥을 챙겨 먹는 아주 영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 암 때문에 돌아가시는 것보다 영양실조와 기력 저하로 몸의 방어막이 뚫려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전체의 20%가 넘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막막하실 겁니다. 암세포가 그렇게 밥을 잘 챙겨 먹는데 그럼 나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가 하고 말입니다. 아닙니다.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무작정 굶는 게 아니라 암세포가 싫어하는 환경을 만들고 암세포의 밥줄만 콕 집어서 끊어버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박창수 어르신께도 제가 이 전략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어르신, 이제 굶지 마시고 저랑 같이 암세포를 골탕 먹여 봅시다 하고 말이죠. 그 결과 어르신은 다시 숟가락을 드셨고 항암 치료를 견딜 수 있는 튼튼능 몸을 되찾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잘 먹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암세포의 숨통을 조이는 강력한 공격 무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마음대로 파티를 벌이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방패는 어떻게 만드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특히 7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이라면 오늘 이 내용을 반드시 머릿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암이라는 긴 터널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암세포를 굶기고 내 몸은 살리는 그 기적 같은 식사의 기술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등불이 될 것 같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숫자 1 한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이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살자라고 적으셨다면 이제 본격적인 암세포 저격 방법을 알아보러 가시죠. 자, 이제 본격적인 전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암세포가 여러분의 몸을 전쟁터로 만들었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암세포의 심장을 직접 타격하는 강력한 무기와 우리 몸의 방어벽을 철통같이 세우는 5명의 전사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병원에서 의사와 상의해서 당장 시작해야 할 특급 무기는 바로 고용량 비타민C 주사요법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비타민C, 그거 약국에서 파는 알약이나 노란 가루 말하는 거 아니냐고 묻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혈관에 직접 넣는 주사입니다. 이게 왜 강력한 무기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비타민C가 혈관을 타고 아주 높은 농도로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암세포 안에서 아주 특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암세포 내부에서 독가스라고 불리는 과산화수소를 뿜어내게 만드는 겁니다. 암세포 입장에서는 자기 방 안에서 갑자기 독가스가 터지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정상세포는 이 독가스를 순식간에 물로 바꿔버리는 아주 유능한 청소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타민C 주사를 맞아도 정상세포는 멀쩡합니다. 하지만 암세포는 이 청소부가 아예 없거나 아주 무능합니다. 결국 독가스가 방 안에 가득 차게 되고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터져 죽게 되는 원리입니다. 제 환자였던 박창수 어르신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와 이 주사요법을 병행하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선생님, 신기하게도 이 주사를 맞고 나니까 항암 치료 후에 입안이 헐거나 기운이 하나도 없던 증상이 훨씬 덜합니다. 라고요. 맞습니다. 비타민C 주사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동시에 우리 몸의 면역력을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약하시거나 특정 효소가 부족한 분들은 피해야 하니 반드시 경험 많은 전문의와 상담 후에 시작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십시오. 자, 무기를 준비했다면 이제 우리 몸을 지킬 성벽을 쌓아야겠죠?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에 매일 올려야 할 5가지 항암 전사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이 작은 나무처럼 생긴 녀석 안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암세포의 뿌리까지 찾아가서 숨통을 조입니다. 살짝 데치거나 쪄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위암이나 대장암 환자분들에게는 그야말로 천연약이나 다름없습니다. 위벽을 보호하면서 암세포가 자라나는 길목을 차단하거든요.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암세포가 먹고 살기 위해 새로 만드는 가짜 혈관들을 아예 생기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보급로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생으로 드시기 힘들면 구워서라도 하루에 2-3쪽은 꼭 드십시오. 네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빨간색을 만드는 라이코펜은 유방암과 전립선암에 특히 효과가 좋은데 여기서 핵심은 반드시 익혀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기름에 살짝 볶거나 익혀 드시면 흡수율이 1~배 이상 껑충 뜁니다. 마지막 5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 속의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암세포와 싸울 수 있게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당근 역시 기름에 볶아 드실 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박창수 어르신께 제가 이 5가지 채소를 매일 드시라고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채소만 먹으려니 맛이 없다고 투덜대셨지만 2주가 지나자 얼굴색이 몰라보게 맑아지셨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예전에는 고기만 먹어야 힘이 나는 줄 알았는데 이 채소들을 챙겨 먹으니 속이 편안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가볍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암세포는 여러분이 굶는 걸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굶어서 기력이 떨어지면 그때를 틈타 온몸으로 퍼져나가려고 준비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작정 굶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강력한 주사요법과 5가지 항암 전사들로 내 몸의 군대를 먼저 튼튼하게 만드십시오.
오늘 알려드린 이 5가지 채소들 중에서 냉장고에 지금 바로 있는 게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하나도 없다면 오늘 시장이나 마트에 가셔서 꼭 사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주변에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나 가족분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 같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밧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무기와 방패를 갖췄으니 암세포의 밧줄을 제대로 끊어버리는 결정적인 전술을 배워볼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암세포를 말려 죽이는 굶기지 않는 단식법입니다. 박창수 어르신이 가장 놀라워하셨고 또 가장 확실하게 효과를 보셨던 핵심 전략이기도 합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첫 번째 지침입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식탁에서 3가지 흰색 음식을 퇴출하십시오. 바로 흰 쌀밥과 흰 밀가루 그리고 설탕입니다. 제가 이걸 왜 강조하느냐 하면 이 음식들이 암세포에게는 그야말로 로켓 연료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흰 쌀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우리 몸의 혈당은 수직으로 상승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이 혈당을 조절하려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대량으로 뿜어냅니다. 문제는 이 인슐린이 암세포에게는 성장을 촉진하는 아주 강력한 스위치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우리 몸속에서 암세포의 성장인자라는 녀석들이 함께 날뛰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남아메리카 에콰도르의 한 마을에는 아주 특이한 분들이 사십니다. 이분들은 키가 매우 작은 유전적 특성이 있는데 놀랍게도 평생 암에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연구해보니 이분들은 몸속에서 암세포 성장인자가 거의 나오지 않는 체질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런 체질을 타고나지 않았으니 스스로 조절해야 합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세요. 밀가루빵 대신 통밀빵이나 고구마를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거친 음식을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인슐린도 조금만 나옵니다. 암세포 입장에서는 펑펑 쏟아지던 연료가 갑자기 똑 끊기는 셈입니다. 두 번째 지침은 젓가락을 움직이는 순서를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밥상에 앉으시면 가장 먼저 채소 반찬부터 드십시오. 시금치든 콩나물이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채소로 배를 채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부나 생선 같은 단백질 반찬을 드시고 맨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겁니다. 이 순서가 왜 중요할까요? 먼저 먹은 채소의 식이섬유가 우리 장 속에 촘촘한 그물망을 먼저 깔아주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에서 탄수화물인 밥이 들어오면 이 그물망에 걸려서 당분이 아주 천천히 흡수됩니다. 마치 뻥 뚫린 고속도로를 달리던 당분들이 울퉁불퉁한 시골길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만 드셔도 암세포에게 가는 포도당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쁜 단백질은 버리고 착한 단백질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특히 햄이나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오늘부로 작별 인사를 하셔야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세계보건기구에서 담배와 똑같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아주 위험한 음식입니다. 이런 가공육 속에 들어있는 각종 첨가물은 우리 몸속에서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독소로 변합니다. 대신 콩과 두부 그리고 생선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단백질로 만들어지는데 고기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이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추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박창수 어르신도 예전에는 고추장에 햄을 볶아서 흰쌀밥이랑 드시는 게 낙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현미밥에 두부조림 그리고 데친 브로콜리를 먼저 드시기 시작하면서 몸의 염증 수치가 몰라보게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암세포는 여러분이 건강한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식사를 즐겁게 하되 순서만 바꿔도 암세포는 당황해서 기력을 잃게 됩니다. 박창수 어르신은 이제 식사 시간이 숙제가 아니라 암세포를 공격하는 즐거운 전투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세 가지 지침만 지켜도 여러분은 암세포의 보급로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내일부터 식단 구성을 어떻게 바꿀지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놓치지 않고 챙겨보시는 것만으로도 암을 이겨내는데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던 시간입니다. 도대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암세포를 말려 죽일 수 있는지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박창수 어르신이 실제로 3개월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실천하셔서 활력을 되찾으셨던 그 일과표를 그대로 공개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일과표를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내일부터의 여러분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먼저 아침 7시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밤새 잠들어 있던 우리 몸의 장기들을 깨워주는 신호탄입니다. 그런 다음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는데 이때 박창수 어르신은 가장 먼저 양배추와 시금치 같은 채소를 한 접시 가득 드셨습니다. 드레싱은 시중에 파는 달콤한 것 말고 올리브유와 식초만 살짝 곁들여 보세요. 채소를 다 드셨다면 이제 단백질 차례입니다. 계란찜이나 두부 반모를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현미밥을 딱 반 공기만 드세요. 처음에는 밥량이 적어서 허전하다고 하셨던 어르신도 채소를 먼저 듬뿍 드시니까 금방 배가 부르다고 하셨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집 근처를 2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해 보세요. 식후에 걷는 이 짧은 산책이 혈당이 치솟는 것을 막아 암세포의 밥그릇을 뺏는 아주 훌륭한 운동이 됩니다. 오전 10시쯤 되면 살짝 입이 심심해지실 겁니다. 이때가 바로 특급 간식을 챙겨 드실 시간입니다. 바로 익힌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를 살짝 삶아서 올리브유를 한 방울 떨어뜨려 드셔보세요. 이건 간식이 아니라 암세포를 공격하는 약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비타민C 주사요법을 병행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사를 맞으러 가기 전후에 물을 평소보다 2잔 정도 더 마셔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점심 12시에는 단백질을 좀 더 보충해줍니다. 고등어나 삼치 같은 생선구이 한 토막을 메인 요리로 삼으세요. 역시 순서는 채소 무침을 먼저 한 접시 비우고 그 다음에 생선을 드신 뒤 마지막에 잡곡밥을 드시는 겁니다. 박창수 어르신은 점심에 나물 반찬을 3종류 이상 챙겨 드셨는데 이렇게 하면 장내 유익균이 늘어나 면역력이 몰라보게 좋아집니다. 오후 3시에는 항암 주스 한 잔을 만들어 보세요. 당근과 사과를 믹서기에 갈아서 드시는 건데 여기에 견과류 5알 정도를 같이 곁들이면 맛도 좋고 영양 흡수도 더 잘 됩니다. 당근의 오렌지색 성분이 여러분의 면역세포를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저녁 식사는 6시쯤 가볍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는 브로콜리와 마늘을 기름에 살짝 볶아서 드셔보세요. 마늘의 향긋한 냄새가 암세포에게는 치명적인 경고장이 됩니다. 저녁에는 밥 대신 찐 고구마 1개로 탄수화물을 대신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잠들기 전 9시에는 따뜻한 생강차나 보리차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자, 이렇게 일과표를 말씀드렸는데 아마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어르신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3가지만 딱 뽑아서 시원하게 대답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채소부터 먹으니까 금방 배가 꺼져서 밤에 잠이 안 오는데 어떡하죠? 하는 분들 계십니다. 이건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동안 우리 몸이 설탕과 흰밥에 가짜 배부름에 중독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참지 마시고 오이나 당근을 썰어서 조금 더 드시거나 따뜻한 우유 반컵 정도를 드셔보세요. 2주만 지나면 몸이 이 건강한 공복감에 익숙해지면서 오히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지실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가족들과 밥상을 따로 차려야 해서 너무 번거롭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대 따로 차리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식단은 암 환자뿐만 아니라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 그리고 건강한 자녀들에게도 최고의 식단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해 보세요.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문입니다. 비타민C 주사는 얼마나 자주 맞아야 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보통 치료 초기에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이건 여러분의 체력 상태와 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 의사가 판단해야 할 몫입니다. 기운이 너무 없거나 신장 수치가 높을 때는 조절이 필요하니 꼭 전담 주치의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이 일과표를 내일부터 딱 일주일만 버텨보세요. 박창수 어르신도 딱 일주일이 지나니까 몸에 붓기가 빠지고 눈동자가 맑아지는 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내일부터 바로 실천해보겠다 결심하셨다면 댓글창에 실천이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그 결심 한마디가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마법을 부릴 겁니다. 또한 주변에 같이 실천할 친구나 동료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서로 응원해보세요. 함께하면 암이라는 높은 산도 훨씬 수월하게 넘을 수 있습니다. 이제 긴 강의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 머릿속에 잘 정리되셨나요? 처음에는 암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막막하셨을 겁니다. 암세포를 굶기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 마음을 나를 죽이는 무모한 단식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똑똑한 영양 전략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핵심 내용을 딱 3줄로 요약해 드립니다. 첫째, 흰쌀밥과 설탕을 식탁에서 치우고 현미밥과 채소를 먼저 드시는 거꾸로 식사법으로 암세포의 보급로를 차단하십시오. 둘째, 햄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을 끊고 제가 알려드린 5가지 항암 전사와 착한 단백질로 내 몸의 성벽을 튼튼히 쌓으십시오. 셋째, 암치료 전문의와 상의하여 비타민C 고용량 주사라는 강력한 무기로 암세포의 심장을 직접 타격하십시오. 이 3가지만 꾸준히 지켜도 여러분의 몸은 암세포가 살기 가장 힘든 척박한 땅이 될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소중한 면역세포들에게는 매일매일 힘이 솟구치는 기름진 땅이 되겠죠. 암은 굶겨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식사로 길들이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박창수 어르신의 최근 소식이 궁금하시죠? 어르신은 이제 저를 만나러 오실 때 병원 셔틀버스를 타지 않으십니다. 집에서 병원까지 한 정거장이나 되는 거리를 기분 좋게 허리를 쭉 펴고 걸어서 오십니다. 얼마 전에는 그동안 엄두도 못 냈던 뒷산 산행을 다녀오셨다며 흙 묻은 등산화를 보여주시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당당하고 멋지셨는지 모릅니다. 어르신은 이제 암을 무서운 적이 아니라 내 몸을 더 소중히 아끼라고 보내온 엄한 선생님으로 생각하신답니다. 여러분, 암이라는 병은 우리에게 큰 공포를 주지만 동시에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지식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희망이라는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며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진료실에서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항상 여러분의 든든한 주치의가 되어 곁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댓글창에 남겨주신 살자라는 다짐과 실천하겠다는 약속은 여러분 자신을 향한 가장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 약속은 믿고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더 활기찬 발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따뜻한 등불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긴 시간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암이라는 긴 터널을 무사히 지나 밝은 햇살을 맞이할 수 있도록 더 유익하고 명쾌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스스로를 믿고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꼭 건강하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와 2부를 합쳐야 비로소 치매 방어 방패가 완성됩니다. 뇌청소 다음은 뇌 회복이 정답입니다. 20년 전의 맑은 정신으로 되돌아가는 최종 수칙 같이 보시죠.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얼마 전에 올린 1편 영상 보셨습니까? 만약 아직 안 보셨다면 지금 즉시 이 영상을 멈추시고 1편부터 꼭 보고 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1편에서 알려드린 5가지 음식으로 뇌 속에 쌓인 끈적한 쓰레기를 먼저 씻어내지 않으면 오늘 배우는 5가지 재건 음식을 아무리 드셔도 그 효과가 절반으로 뚝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1편의 뇌청소법과 오늘 2편의 뇌재건법이 하나로 합쳐져야 비로소 여러분의 뇌는 치매라는 무서운 적으로부터 철통방어를 할 수 있는 완전체가 됩니다. 1편 보고 오셨다는 전제하에 오늘 2편의 문을 힘차게 여겠습니다. 1편에서 길을 잃고 눈물을 흘리셨던 72세 박만석 어르신 기억하시죠? 제가 알려드린 청소식단으로 머릿속 안개는 거쳤다고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어르신이 다시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길은 잘 찾겠는데 단어가 입안에서만 맴돌고 생각이 예전처럼 빠릿빠릿하게 돌아가질 않아요. 라고 말이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박만석 어르신에게 다음 단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지저분한 쓰레기는 잘 치웠지만 그동안 독소에 치여 상처 입고 낡아버린 뇌 신경세포들이 아직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았다는 뜻이었거든요. 우리 뇌는 아주 신비로운 기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신경세포가 다시 연결되고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의학용어로는 이를 뇌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비유를 들어볼까요? 지저분한 헌집을 깨끗이 청소했다고 해서 바로 새 집이 됩니까? 아닙니다. 청소가 끝났으면 이제는 삐걱거리는 문을 고치고 무너진 기둥을 새로 세우는 보수공사를 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음식은 바로 박만석 어르신의 뇌세포 사이의 연결고리를 다시 튼튼하게 묶어주고 쪼그라든 해마의 부피를 다시 키워주는 핵심 재건 재료들입니다. 이 음식들은 우리 뇌에서 신경성장인자라는 기적의 물질을 뿜어내게 만듭니다. 낡은 신경망을 복구하는 천연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함께 이 5가지 음식을 하나씩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은 아하, 그래서 내 머리가 예전 같지 않았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시게 될 겁니다. 특히 마지막 1위로 꼽은 음식은 여러분이 매일 마시는 차 한 잔만 바꿔도 뇌세포가 되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2편 영상까지 완주하시면 여러분은 비로소 치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뇌를 갖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영상이 정말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완주라고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끝까지 배울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더 힘을 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저에게는 큰 보람이 됩니다. 자, 이제 박만석 어르신의 뇌를 다시 세우는 기적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뇌를 다시 세우는 재건 공사의 첫 번째 벽돌을 놓아보겠습니다. 뇌 회복 음식 5위는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뇌세포의 노화를 막는 가장 강력한 천연 방패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블루베리의 짙은 보라색을 만드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핵심인데 이 성분은
뇌 신경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한마디로 뇌 안의 낡은 통신망을 최신형 광 케이블로 교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70세 이상 여성 1만 6천 명을 무려 2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일주일에 최소 2번 이상 꾸준히 챙겨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인지기능 노화가 무려 2년 6개월이나 늦춰졌습니다. 2년 반이라는 시간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손주의 성장 과정을 더 또렷이 지켜보고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는데 너무나 귀하고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블루베리를 드실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블루베리 드실 때 우유와 함께 시원하게 갈아서 마시지 않습니까? 제가 의사로서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그 습관부터 당장 버리십시오. 우유 속의 단백질이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결합하면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대변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비싼 돈 주고 산 귀한 영양소를 뇌로 보내지도 못하고 그냥 버리는 셈입니다. 그러니 블루베리는 그냥 생으로 드시거나 요구르트에 넣어 드시는 것이 훨씬 똑똑한 방법입니다. 요구르트의 유산균은 오히려 이 안토시아닌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4위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나 꽁치 같은 생선에 풍부한 DHA 성분은 우리 뇌세포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벽돌입니다. 우리 뇌의 60% 정도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DHA가 부족해지면 뇌세포막이 딱딱해지고 신호가 뚝뚝 끊기게 됩니다. 집을 지을 때 벽돌이 튼튼해야 집이 안 무너지듯이 우리 뇌도 신선한 지방이 공급되어야 기억력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뇌세포막이 말랑말랑해야 영양분이 쏙쏙 들어가고 노폐물은 시원하게 빠져나옵니다. 마치 새 집의 창문이 부드럽게 잘 열려야 환기가 잘 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니 신선한 지방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혈액 내 DHA 수치가 높은 어르신들은 치매 위험이 무려 47%나 낮았습니다. 절반 가까이 위험이 줄어드는 것이니 이것보다 확실한 예방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생선을 드실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조리법입니다. 생선을 고온의 기름에 바싹 튀기면 어떻게 될까요? 뇌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대부분 파괴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뇌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지방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뇌를 살리려다 오히려 뇌를 공격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생선은 반드시 찌거나 조림으로 해서 드셔야 뇌세포를 살리는 진짜 보약이 됩니다. 기름에 튀긴 생선은 뇌를 공격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2가지만 먼저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뇌는 다시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유익한 정보를 지금 바로 카카오톡을 통해 주변 친구분들이나 가족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클릭 한 번이 소중한 사람의 기억력을 지켜주는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3위와 2위, 그리고 뇌를 깨우는 기적의 1위 음식을 향해 계속 가보겠습니다. 뇌세포를 더 강력하게 결합하고 상처난 부위를 복구해줄 3위 음식을 공개합니다.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제가 브로콜리를 3위로 꼽은 이유는 이 채소가 뇌 안에서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어내는 씨앗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브로콜리 속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아주 귀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뇌에서 잠자고 있는 신경줄기세포를 깨워 증식을 돕는 결정적인 일을 합니다. 독일의 한 유명 연구소에서 진행한 실험 결과를 보면 설포라판 성분은 뇌 신경세포의 생성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이미 손상되어 염증이 생긴 뇌 부위를 획기적으로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브로콜리 어떻게 드시나요? 혹시 끓는 물에 푹 삶아서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익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러셨다면 오늘부터는 조리법을 딱 3분만 기억하십시오. 설포라판을 활성화하는 효소는 열에 아주 약해서
물에 넣고 푹 삶으면 몸에 좋은 성분의 90%가 물속으로 녹아 사라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찜기에 넣고 딱 3분 이내로 살짝 쪄서 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뇌세포를 살리는 소중한 씨앗을 온전히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위는 호박씨입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호박씨 까먹는다는 말이 있죠? 사실 알고 보면 호박씨는 가성비 최고의 천연 뇌 영양제입니다. 호박씨에는 뇌 건강에 필수적인 마그네슘과 아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뇌신경의 흥분을 차분하게 조절해서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아연은 뇌세포 사이의 소통을 돕는 일종의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연은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뇌 위축을 막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연이 부족해지면 뇌가 쪼그라드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호박씨를 하루에 딱 한 줌씩만 꾸준히 씹어 드셔도 뇌세포가 다시 촘촘해지는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 마트에서 파는 소금 팍팍 친 짭짤한 호박씨는 피하십시오. 짠 소금은 뇌 혈관을 수축시켜서 오히려 해롭습니다. 아무것도 가미하지 않은 생호박씨를 집에서 살짝 볶아서 드시는 것이 뇌 혈관과 세포를 모두 지키는 비결입니다. 이제 대망의 1위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이 음식은 여러분이 매일 마시는 물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뇌 재생 음료입니다. 1위는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 속의 카테킨 성분 중에서도 EGCG라는 특별한 물질이 있는데, 이게 뇌세포의 파괴를 직접적으로 막고 신경세포가 자라나도록 자극합니다. 특히 1편에서 제가 강조했던 뇌 쓰레기인 아밀로이드 베타 기억하시죠? 녹차의 이 성분은 그 끈적한 쓰레기가 뇌세포에 달라붙지 못하게 겉면에 아주 미끄러운 코팅을 해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일본에서 수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녹차를 2잔 이상 꾸준히 마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기억력 장애가 생길 확률이 절반 이상 낮았습니다. 이 정도면 기적의 음료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겠죠. 다만 녹차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공복에 너무 진하게 마시면 속이 쓰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식사 후 1시간 정도 지나서 따뜻하게 한 잔씩 즐기는 습관이 여러분의 뇌를 다시 젊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브로콜리와 호박씨 그리고 녹차까지 이 3가지만 더해도 여러분의 뇌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내용이 정말 유익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다음 건강 정보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연구하고 전해드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이 모든 음식들을 어떻게 일상 속에서 실천해야 할지 완벽한 하루 일과표를 정리해드릴 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명쾌한 답변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이제 이 귀한 음식들을 하루 일과 중에 어떻게 배치해서 먹어야 가장 효과가 좋은지 완벽한 하루 일과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편에서 배운 뇌청소 음식과 오늘 배운 재건 음식을 하나로 합친 그야말로 치매 방어 완전체 식단입니다. 종이와 펜이 있다면 적어보시고 아니면 이 화면을 나중에 다시 돌려보시면서 꼭 기억해 두세요. 먼저 아침 기상 직후입니다. 가장 먼저 냉장고에서 생들기름 1스푼을 꺼내 드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1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복에 드셔야 뇌로 가는 영양분이 가장 빠르게 흡수됩니다. 30분 뒤 아침 식사 때는 1편의 계란 반숙 1개와 맹김 2장을 챙기시되 여기에 오늘 배운 블루베리 10알 정도를 요구르트에 섞어서 드십시오. 뇌의 찌꺼기를 씻어내면서 동시에 낡은 신경망을 복구하는 완벽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이 식단표를 메모해서 냉장고 문이나 식탁 앞에 딱 붙여두세요.
처음엔 낯설어도 눈에 자꾸 보이면 우리 뇌는 자연스럽게 이 건강한 습관을 내 몸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점심 식사 때는 일주일에 3번 정도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찌거나 조림으로 챙겨 드세요. 이때 브로콜리 3분 찐 것을 반찬으로 꼭 곁들이십시오. 만약 1편에서 배운 카레를 드시는 날이라면 카레 위에 살짝 찐 브로콜리를 토핑처럼 올려서 함께 드시는 것도 아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카레의 커큐민과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만나면 뇌세포 재생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오후 간식 시간에는 1편의 사과 1개를 껍질째 드시거나 입이 조금 심심할 때 호박씨 한 줌을 천천히 씹어 드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턱 근육을 꼭꼭 움직이는 행위 자체가 뇌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주기 때문에 호박씨는 최고의 뇌보약 간식이 됩니다. 그리고 식사 사이사이 물 대신 따뜻한 녹차를 한 잔씩 즐기시면 됩니다. 특히 점심 식사 후 1시간 정도 뒤에 마시는 녹차는 뇌세포에 보호막을 입히는 최고의 습관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 블루베리가 조금 비싼데 꼭 그것만 먹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명쾌하게 답을 드릴게요. 블루베리가 부담된다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지나 적양 배추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뇌세포를 보호하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보라색을 띠는 식물에 공통으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채소는 너무 오래 가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생선 비린내 때문에 도저히 못 드시겠다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1편에서 말씀드린 생들기름의 양을 조금 더 늘리거나 들깨가루를 나물에 듬뿍 묻혀 드시는 것으로도 어느 정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뇌 건강을 위해 억지로 드시는 것보다 즐겁게 드시는 것이 뇌세포 활성화에 훨씬 좋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녹차를 마시면 밤에 잠이 안 온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카페인이 적은 현미 녹차를 연하게 타서 드시거나 가급적 오후 3시 이전까지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것도 뇌세포를 회복하는데 아주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시간표가 처음에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금방 지칩니다. 오늘은 호박씨 한 줌 사러 가고 내일은 녹차 한 잔 마셔보고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뇌는 아주 작은 변화에도 기쁘게 반응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당장 내일부터 실천해보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댓글에 실천이라고 남겨주세요. 아니면 간단하게 숫자 1번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실천을 향한 가장 강력한 첫걸음이 됩니다. 댓글창에서 서로의 결심을 응원하며 우리 함께 맑은 정신을 지켜나갑시다. 오늘 우리는 치매를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인 뇌세포 재건 음식 5가지를 공부했습니다. 5위 블루베리, 4위 등푸른 생선, 3위 브로콜리, 2위 호박씨, 그리고 대망의 1위 녹차까지 말입니다. 이 음식들이 여러분의 뇌세포를 다시 통통하게 살찌우고 끊어진 신경회로를 단단하게 묶어줄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딱 3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1편의 청소 음식 5가지와 2편의 재건 음식 5가지를 매일 골고루 챙기십시오. 둘째, 올바른 조리법과 섭취 시간을 지키는 것이 뇌세포를 깨우는 결정적인 비결입니다. 셋째, 우리 뇌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3가지만 가슴에 새기신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치매라는 공포에서 완전히 해방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음식을 단순히 끼니를 때우는 도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일 내 뇌에게 선물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정성스러운 보약이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몸을 아끼고 정성을 들이는 그 마음을 우리 뇌는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반드시 맑은 정신과 건강한 기억력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박만석 어르신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맺으려 합니다. 단어가 입안에서만 맴돌고 생각이 예전처럼 빨리 돌아가지 않아 고생하시던 박만석 어르신은 제 처방대로 오늘 배운 2편 식단까지 딱 2달 동안 철저히 실천하셨습니다. 얼마 전 다시 진료실을 찾아오셨을 때 어르신은 제 손을 잡고 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손주들하고 수다 떠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10년 전 읽었던 책 제목까지 생각나더라고요.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더군요. 그 웃음을 보았을 때 의사로서 제가 느낀 보람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은 우리 뇌 건강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뇌는 여러분이 관심을 주고 좋은 영양분을 공급하는 만큼 반드시 다시 살아나고 보답합니다. 1편에서 뇌 속의 끈적한 녹을 닦아내는 청소를 마쳤다면 이제 오늘 배운 2편의 음식들로 박만석 어르신처럼 뇌의 기둥을 바로 세우는 공사를 완료하십시오. 이 2가지 과정이 하나로 합쳐져야 비로소 치매 방어 10계명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치매라는 병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20년, 30년 동안 쌓여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오늘부터 우리가 식탁 위의 구성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한다면 앞으로의 20년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생기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1편과 2편의 내용을 여러분만 알고 계시지 말고 자녀분들이나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이 맑은 정신으로 건강하게 오래 곁에 계시는 것이 자식들에게는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 큰 축복이자 선물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엄이 될까봐 혼자 소갈이하며 밤잠 설치지 마시고 오늘부터 당당하게 뇌 건강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마지막 순간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편과 2편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면서 이 10가지 음식들을 여러분의 평생 건강 동반자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맑은 정신과 활기찬 노후를 위해 저도 항상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끝까지 완주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